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거주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산불 피해 이재민 2,085세대, 총 3,551명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은 임시주택의 사용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했고 의성군도 다음 달까지 사용기간 1년 연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지난 4월에 임시주택의 내외부 위험 요소 등 34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우기와 폭염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또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세대별 월 최대 4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청송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8월부터 내년 말까지 18개월간 총 657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씩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청송군의 행정 역량과 공직자들의 열정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지급 규모를 확대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촉진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봉화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기영 후보가 무소속 박만우 후보를 단 258표 차로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격적인 군정 인수 작업에 들어간 최기영 당선인은 지역 내 민심을 빠르게 하나로 모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민선국이 출범에 앞서 봉화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수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 과정 내내 펼쳐진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최기영 봉화군수 당선인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겸손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 명칭을 국민화합 미래준비위원회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봉화의 새로운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역 화합을 우선 과제로 내세운 민선국이 봉화군수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인수위의 권위적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운영 방침으로 삼고 사업장 방문은 꼭 필요한 곳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도 위원 개개인이 진행하지 않고 인수위의 창구를 일원화해 공문으로 전달하는 등 군정 업무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며 공무원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실질적인 지역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좋은 정책들은 중단 없이 이어가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만큼은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실행 계획으로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봉화군 군민화합미래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군정 현안 파악에 나섭니다. 또 최기영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온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도 검토해 군정 운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표 보수도시 중 한 곳인 경북 안동에서 소수정당인 녹색당 소속의 시의원이 나왔습니다. 세 차례 도전 끝에 안동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허승규 당선인인데요. 녹색당 창당 이래 최초로 당선자가 나온 만큼 전국적으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거대 양당이 아닌 신생 소수 정당으로 계속해서 출마한 이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세 번째 도전 끝에 한국 최초로 녹색당 시의원을 만들어주신 안동시 강남동, 남선면, 이마면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4년 동안 좋은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농촌 지역인 남선면, 이마면 지역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지역구 행사라든가 지역구의 많은 일들을 구석구석 함께 살피면서 다녔고요. 무엇보다 산불 재난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바로 안동시 남선면 이마면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연대활동, 언론 대응,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을 맡게 되었고 또 국무총리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재건위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시간을 알아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크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불뿌리 정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지역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보다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경북 안동 15만 소도시에서 변화의 정치를 만들고 싶었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오랜 특정 정당 정치 독점 구조가 바뀌어야 지역이 더 활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거짓말 안 보태고 수천 번 들었는데요. 근데 원래 대안정당, 신생정당은 주민들이 생소하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그 녹색당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생명과 평화의 정당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누군가는 도전을 해서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또 안동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조상님들도 그냥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했고 미래를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녹색당의 가치를 지역에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통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일수록 교통이 더 불편하죠. 그래서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이동권, 교통권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 곧 이동하기 좋은 안동이고 살기 좋은 안동일 거고요. 특히 청소년 이동권이 개선되면 우리 학부모들의 편안한 아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무상버스,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는 청소년 무상버스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만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안동시 추가경정 예산에 청소년 무상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단기적 목표고요. 근데 버스만 무상이 된다고 해서 교통이 다 편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선 개편이라든가 마을버스 도입, 그리고 원도심과 제가 살고 있는 강남동, 또 강남동과 남선면 간의 노선 신설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녹색도시 안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허승규 녹색당 뽑아줬는데 별거 없더라.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남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4년 뒤에 다시 출마했을 때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데뷔 13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12일 저녁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팬들이 인파로 몰려들며 부산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숙박업소의 도를 넘은 바가지 요금과 몰상식한 욕설 파문이 전 세계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맨 외국인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립니다. 부산역에 마련된 BTS 웰컴 센터 앞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BTS 팬덤, 아미들로 끝없는 행렬이 이어지며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유럽과 미주, 동남아 지역 등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BTS를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국경을 넘어 부산으로 결집한 겁니다. Everything is beautiful. Yeah. We want to come to Guangali Beach. We stay 7 days. It's incredible still. It's so beautiful. Sea or shopping or food is perfect. BTS 콘서트가 열리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 외에도 부산 도심 전역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는 BTS의 스윙을 모티브로 한 모래 조각이 등장했고 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려는 전 세계 아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해운대 인근 대형 호텔들도 축제의 열기에 동참했습니다. 호텔 야외 정원은 작은 콘서트장이자 포토존으로 변신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는 뮤직비디오가 상영돼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분들이 축제를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감형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다 함께 즐기는 상생과 환대의 장을 열고 이처럼 뜨거운 축제 열기 뒤편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콘서트 대목을 노려 방값을 대폭 올리는 막무가내식 폭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업주가 욕설을 퍼붓고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또 국내 예약 플랫폼은 막아둔 채 해외 이용객이 쓰는 해외 플랫폼에만 기존 요금의 10배가 넘는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상인들이 공정숙박 챌린지 등 자정 노력에 나섰지만 일부 악덕업소들의 상수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 접수된 관광불편 신고 36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5건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신고 이유였습니다. 네, 외국인 아미들도 이제 아예 불매 운동을 하고 차라리 기차나 공항에서 잠을 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부산에 숙박을 하지 않으면 여행도 하지 않게 되고 쇼핑이나 식비나 관광지 이용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산의 전체적인 손해일 거고 부산의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매번 되풀이되는 바가지 홍역.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행정력과 성숙한 시민들의 문화 품격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오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원도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최근 아리랑 열차 운행이 재개되며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한층 늘고 있는데요. 정선의 맛과 멋,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정선 아리랑 시장을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소한 메밀전이 익어가고 깨끗하게 손질한 산나물과 더덕, 황기 등 약초가 좌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선의 대표 특산물과 토속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정선 아리랑 시장입니다. 정선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은 산골 마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시장에 와서 곶등치기, 옹심이, 도토리, 묵까지 다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요. 정선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듬전 사가서 오늘 맥주 한잔 할 겁니다. 최근에는 중단됐던 아리랑 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KTX와의 연계 운행으로 기존보다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돼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을 넘어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시장을 찾고 있지만 상인들은 변하지 않는 친절과 맛으로 시장의 품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철철이, 뭐 버섯, 더덕, 그러니까 그 달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 시장의 또 다른 매력은 문화입니다. 장날과 주말마다 장터 공연장에서는 정선 아리랑 공연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흥겨운 아리랑 가락에 어깨를 들썩이고 시장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합니다. 최근에는 시장 처마 밑에 자리 잡은 100여 개의 제비 둥지도 새로운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제비들의 모습은 정선 아리랑 시장만의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선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시장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아리랑 시장은 조선 영조 때 1770년부터 정선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듯이 약 한 250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도 같이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연간 한 102만 명 이상이 찾는 정선 아리랑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시장으로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 위에 정선 아리랑 문화와 지역의 삶이 어우러진 정선 아리랑 시장. 대한민국 대표 전통 시장의 명성을 이어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성 청소년 1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대학생 A씨가 검거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A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른바 노예구인 글을 게시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들의 개인정보와 신체 노출 사진을 확보한 후 심리적으로 압박해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1명의 아동 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2차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영주동 석조열의 입상이 영주시 가흥동 마애열의 삼존상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주동 석조열의 입상은 기존의 둑방 아래에 있어 국가유산의 위상과 가치를 드러내는 한계가 있었고 주변 국가유산과의 역사, 문화적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도심지에 있는 특성 때문에 건축 행위가 제한되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제기돼 왔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이전으로 영주동 석조 열의 입상을 주변 국가유산과 함께 보존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